지금 이 영상을 지나치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안 좋다는 경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슈가 됐던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나은 노후를 즐기세요. 먼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둔 은수저 세트 있으시죠? 결혼할 때 받은 거 아니면 돌잔치 때 받은 거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까맣게 변색되어서 닫기도 귀찮고 금은방 가봤자 얼마 안 쳐준다길래 그냥 묵혀두신 거죠. 그 은수저 똥값이라고 무시하셨죠? 제가 오늘 어르신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그 장롱 속 은수저가 2026년 어르신을 살릴 생명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보다 귀해질 수 있다면요. 황당하게 들리시죠? 은이 아파트보다 귀해지다니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도 당장 장롱으로 달려가서 그 은수저를 꺼내 닫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 은행 믿으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배우셨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요, 어르신 돈을 천천히 녹여 없애는 짓입니다. 무슨 과장된 소리야, 이러실 겁니다.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예금 이자 높게 쳐줘야 3%입니다. 1억 넣어두면 1년에 3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세금 떼면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3%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억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1년 뒤에는 1억 300만 원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어르신 통장에는 이자 붙어서 1억 250만 원이 있습니다. 50만 원 모자랍니다. 은행에 돈 맡겨뒀더니 1년 만에 50만 원어치가 녹아 없어진 겁니다. 이게 1년이면 50만 원, 5년이면 250만 원, 10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가만히 은행에 넣어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500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은행이 어르신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어르신 돈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인플레이션의 마법입니다. 아니, 마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 터지면 은행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십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18년에 커피 한 잔 사려면 200만 볼리바르가 필요했습니다.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돈입니다. 200만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기에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을 인쇄해서 쓴 겁니다. 돈을 찍으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 평생 모은 돈을 넣어뒀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통장에 1억 볼리바르 있어도 빵 한 조각 못 사는 지경이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휴지가 된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 가면 콜롬비아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들고 갔는지 아십니까? 볼리바르 지폐요? 아닙니다. 휴지가 된 종이를 누가 들고 갑니까? 금반지를 들고 갔습니다. 은수저를 들고 갔습니다.
국경에서 음식을 사려면 금이나 은이 있어야 했습니다. 상인들이 베네수엘라 돈을 안 받거든요. 금반지 하나가 한 달 식비였습니다. 은수저 세트가 아이 학비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종이돈이 휴지가 될 때 진짜 돈인 금과 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어르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베네수엘라야,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지금 금과 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 정부가 뭘 했습니까?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 8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한국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0이 16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나라 빚이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만원짜리가 예전에는 점심값이었는데 이제는 커피 2잔 값입니다.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레바논, 예멘, 난리입니다. 대만 해협도 위험합니다.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의 90%를 만듭니다. 거기서 전쟁이 터지면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합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전산망이 마비되면 은행 앱이 무슨 소용입니까? 스마트폰 켜서 이체하려고 하는데 서버가 안 되면요. 은행 가려고 하는데 은행이 문을 닫으면요. ATM에서 돈 뽑으려는데 기계가 안 되면요. 통장에 1억이 있어도 현금 한 푼 못 쓰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뭘로 물건을 삽니까? 뭘로 밥을 사 먹습니까? 실물 금과 은입니다. 금반지 하나, 은수저 하나. 이게 생존의 화폐가 됩니다. 97년 IMF 때 기억나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금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왜 금을 받았겠습니까? 금이 진짜 돈이니까요. 종이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금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1136톤 샀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3년에도 1000톤 넘게 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연속 역대급으로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고, 터키도 사고, 인도도 사고, 폴란드도 사고, 전 세계가 금 사재기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은행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이돈 대신 금을 쌓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이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이제 종이돈을 못 믿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터지면 종이돈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인 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어르신, 중앙은행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금 살 때 같이 사십시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 따라 한 개인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금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금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느림보 거북이랑 빠른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낮잠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다.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금과 은의 관계가 딱 이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금이 거북이입니다. 느립니다. 안정적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갑니다. 은이 토끼입니다. 빠릅니다. 출렁출렁합니다.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소부화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토끼가 낮잠을 안 잡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은이라는 토끼가 역대급으로 빠르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라인에서 몸풀기 중입니다. 곧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이 금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 1온스 가격을 은 1온스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이걸 금은비라고 합니다. 지금 금은비가 85 정도입니다. 은 85개를 팔아야 금 1개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평균은 50에서 60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5입니다. 자연에서는 1대 15인데 가격은 1대 85입니다. 은이 심하게 저평가된 겁니다.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으로만 돌아가도 은값이 40% 이상 올라야 합니다. 2011년에는 금은비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은값이 3년 만에 5배 올랐습니다. 5배입니다. 온스당 9달러 하던 게 50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2배 올랐습니다. 은이 금보다 2.5배 더 오른 겁니다. 이게 은의 폭발력입니다. 올라갈 때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의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금은 뭐 했습니까? 장신구, 금괴, 중앙은행 보유. 대부분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산업용으로 쓰이는 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은은요? 산업용 수요가 50%가 넘습니다. 은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은이 들어갑니다. 노트북에도 들어갑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에어컨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은이 세상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하는 금속이거든요. 금보다 더 잘 통하고 구리보다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전자제품에는 전기가 잘 통해야 하니까 은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GPT,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이런 말 들어보셨죠? AI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 아시죠? 전기차 한 대에 은이 25g에서 50g 들어갑니다. 휘발유차는 15g입니다. 전기차가 2배에서 3배 더 은을 먹습니다. 2023년에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1,400만 대 팔렸습니다. 2030년에는 4천만 대가 넘을 겁니다. 은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은요?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20g 정도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한다고 태양광을 미친 듯이 깔고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양광 산업이 은을 5,000톤 썼습니다.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이 세 가지가 은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은이 산업의 쌀이 된 겁니다. 쌀 없으면 밥을 못 짓듯이 은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전기차 생산이 멈춥니다. 태양광 패널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은 공급은 늘어나질 않습니다. 은은 대부분 다른 금속 캐낼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구리 캐다가 은이 같이 나오고 아연 캐다가 은이 같이 나옵니다. 순수하게 은만 캐는 광산은 30%도 안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자리입니다. 2021년부터 은 시장은 계속 공급 부족입니다. 쌓아뒀던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재고가 바닥나면 은값이 폭발할 겁니다. 어르신, 이게 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박 영감과 최 여사 이야기입니다. 박 영감은 올해 68세,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5억 원 모아두셨습니다. 전부 은행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박 영감은 투자를 안 믿습니다. 주식? 도박이지. 금? 그런 거 사서 뭐하나? 은행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5억 원 은행에 넣고 이자 3% 받으시면서 편하게 노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최 여사는 올해 65세, 평생 장사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 원 모아두셨습니다. 최 여사는 좀 달랐습니다. 60대 초반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금은비가 뭐야? ETF가 뭐야? 외계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 안 하셨습니다. 6개월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5억 전부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겠다. 최 여사는 5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은행 예금에 3억, 금에 1억 5천만 원, 은에 5천만 원. 금과 은은 KRX 금시장이랑 증권사 ETF로 샀습니다. 금은 방 안 가셨습니다. 세금이랑 수수료 아까우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31년입니다. 박 영감 상황부터 볼까요? 5억 원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5년 동안 이자 3%씩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연 250만 원 정도, 5년이면 1250만 원입니다. 통장에 5억 125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연평균 3.5%씩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5년이면 약 19%입니다. 5억으로 살 수 있던 게 이제 5억 9,500만 원이 있어야 삽니다. 박 영감 통장에는 5억 1,250만 원, 필요한 건 5억 9,500만 원, 8천만 원 이상 모자랍니다. 은행에 돈 넣어뒀더니 5년 만에 8천만 원어치가 녹아 없어진 겁니다. 박 영감은 자식들 눈치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쓸 돈은 그대로니까요. 병원비, 약값, 명절 용돈 다 부담이 됩니다. 최 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 3억 넣어뒀습니다. 5년 이자 750만 원 정도 3억 750만 원이 됐습니다. 금에 1억 5천만 원 넣어뒀습니다. 5년 동안 금값이 50% 올랐습니다. 금은 위기 때마다 오르고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1억 5천이 2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은에 5천만 원 넣어뒀습니다. 5년 동안 은값이 100%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5천만 원이 1억 원이 됐습니다. 최 여사 총 자산 3억 750만 원 더하기 2억 2,500만 원 더하기 1억 원, 6억 3,250만 원입니다. 박 영감은 5억 1,250만 원, 실질 가치로는 4억 3천만 원 정도? 최 여사는 6억 3,250만 원. 같은 5억으로 시작했는데 5년 만에 2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최 여사는 금에서 나오는 배당 같은 건 없지만 자산이 불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쥐어주십니다. 박 영감은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불안합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같은 5억입니다. 같은 5년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어디에 넣어뒀느냐가 달랐습니다. 박 영감은 은행만 믿었습니다. 최 여사는 분산 투자했습니다. 어르신,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르신, 금과 은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네 금은방 가지 마십시오. 금은방에서 금이나 은 사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왕창 내야 하거든요.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100만 원짜리 금 사려면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은은요? 똑같습니다. 부가세 10%. 그리고 팔 때도 손해봅니다. 금은방 매입가가 시세보다 낮거든요. 3%에서 5% 정도 깎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방에서 사면 사는 순간 15% 손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금값이 15% 올라야 본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금은방 안 갑니다. 다른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시장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금은방에서 사면 세금 15% 내는데 KRX에서 사면 세금 0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KRX에서 사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물 인출도 됩니다. KRX에서 금 샀다가 나중에 진짜 금덩어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 있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셔서 KRX 금시장 거래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앱에서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금이랑 은 ETF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금 ETF 사면 금값 따라 오르내리고 은 ETF 사면 은값 따라 오르내립니다. KODEX 금선물, KODEX 은선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장점이요? 소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으로도 금이나 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은방 가서 금 사려면 최소 수십만원 있어야 하는데 ETF는 용돈으로도 됩니다. 사고 팔기도 편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단점은요, 실물이 아닙니다. 진짜 금덩어리, 진짜 은덩어리를 갖는 게 아니라 숫자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 나고 전산 마비되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실물 보유입니다. 진짜 금, 진짜 은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금은방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물은 어떻게 사느냐? 중매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개인끼리 금이나 은을 사고 파는 겁니다. 중매 거래의 장점은 부가세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간 거래니까요. 그리고 시세보다 살짝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은 위험합니다. 가짜 금, 가짜 은 팔아먹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경험 없으시면 추천 안 드립니다. 나중에 충분히 공부하시고 검증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KRX 금시장이나 ETF로 시작하십시오. 소액으로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익숙해지시면 실물 금이나 은을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진짜 위기 대비용으로요. 비율은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금과 은에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5억 자산이 있으시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요. 그 중에서 금이랑 은의 비율은 금 80에서 90, 은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금이 안전하고 든든한 거북이니까 주력으로 가져가시고 은은 폭발력 있는 토끼니까 조금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금이랑 은 왕창 사서 대박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터에 나갈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방탄조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과 은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으십시오.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도 보험이 됩니다. 진짜 위기가 터지면 어르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롱을 여십시오. 그 먼지 쌓인 상자, 은수저 세트 있으면 꺼내서 닦아보십시오. 그게 그냥 골동품이 아니라 5,000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진짜 돈이라는 걸 느껴보십시오. 둘째, 내일 증권사 가보십시오. 가셔서 KRX 금시장이랑 금 ETF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어려우시면 증권사 말고 은행에서도 됩니다.
요즘 은행에서도 금 통장 팝니다. 금 통장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돈 넣지 마십시오.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늘려가십시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좀 쉬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노후에 돈 걱정하시면서 자식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면 안 됩니다. 뭔가 터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과 은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어두셔야 합니다. 지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은수저, 그게 어르신 미래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장롱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5년 뒤 어르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